유니티는 개인주의하의 마지막 주차,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 때 만들었던 발판들을 반복 생성하는 발판 생성기를 만든 후에 게임을 최종적으로 빌드하는 것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발판 생성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반복 생성되는 발판을 만드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발판이 생성될 때마다 현재 존재하는 발판 오브젝트 수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도 계속 같이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발판을 복제 생성할 때마다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인스턴시에이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메서드는 성능을 좀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판을 생성할 때마다 처리량이 늘어나서 게임이 끊기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발판을 무한정으로 생성하게 만들 건데요. 이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풀링은 초기에 필요한 만큼 오브젝트를 미리 만들어둬서 풀이라는 곳에 쌓아놓고요. 오브젝트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지 않고 풀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져다 쓰고 필요 없어지면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대신 오브젝트를 비활성화하고 풀이라는 장소에 다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인스턴시에이트 메서드나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디스트로이 메서드를 게임 시작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게임 끊긴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필요한 오브젝트를 게임 초반에 미리 다 생성해 놓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 로딩 오래 걸리는 게임들 한 번씩 해보셨죠? 게임들이 로딩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게임 초반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다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런 게임들은 게임 도중에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파괴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로 게임 도중에 끊김이 거의 없죠. 아무튼 저희는 오브젝트 풀링의 모든 부분을 구현하지는 않을 거지만 대신 오브젝트 풀링이 기존 오브젝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발판 생성기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오브젝트 풀링 개념을 사용해서 발판을 무한 배치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판 오브젝트 3개를 미리 게임 화면에 보이지 않는 구석진 장소에다가 배치합니다. 앞으로 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들이 배치되는 이 구석진 장소를 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생성된 발판들은 이 스크롤링 오브젝트 컴포넌트에 의해서 항상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발판은 순서대로 그 일정 간격을 두고 게임 화면 오른쪽에 배치되게 됩니다. 물론 발판은 재배치되기 전에 상태를 리셋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근데 차례대로 이렇게 발판 3까지 배치하고 나면 다음 순번에 배치할 발판이 없죠? 풀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시면 여기 있는 발판들 중에 이미 게임 화면을 벗어나서 쓸모없게 된 발판이 있습니다. 바로 발판 1이죠. 따라서 이 쓸모없어진 발판 1을 리셋해서 발판 3의 다음 순번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쓸모없어진 발판 2를 리셋해서 다시 다음 순번으로 사용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발판 3을 다시 또 다음 순번으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발판을 무한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풀링을 이용해서 발판 배치를 어떻게 할지 알게 됐으니 그 기능을 구현하는 스크립트를 짜야겠죠? 저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발판을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재배치하는 플랫폼 스포너 스크립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하고 스크립트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라키 창에서 create 혹은 플러스 버튼 누르고 create empty 버튼을 누르면 빈 오브젝트가 하나 생기는데 이 이름을 플랫폼 스포너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폴더에 플랫폼 스포너 스크립트를 여기 플랫폼 스포너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플랫폼 스포너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됩니다.
플랫폼 스포너 스크립트의 필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만들 스크립트는 발판을 복제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이때 여기 있는 플랫폼 프리팹 변수는 복제될 발판에 원본 프리팹을 할당받을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카운트 변수는 그 복제 생성할 발판의 개수입니다. 여기선 3개로 지정되어 있는데 너무 적다 싶으면 지금 뭐 다른 숫자로 바꿔서 늘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발판 생성 주기와 관련된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선 time before는 현재 순번에 발판이 배치된 후 다음 발판을 배치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time before min과 time before max 값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즉 time before min은 최소값, time before max는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판을 재배치할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먼저 xforce는 발판을 배치할 x축 위치로 2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높이는 ymin과 ymax 사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즉 생성되는 발판의 높이는 마이너스 3.5에서 1.5 사이에서 랜덤으로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는 생성된 발판 게임 오젝트를 저장할 배열인 플랫폼즈 배열과 그리고 배열에 할당한 발판 중 현재 사용할 발판의 순번을 가리킬 변수인 current index가 있습니다. current index는 처음에 0으로 할당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게임 시작 시 생성한 발판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 즉 풀의 위치가 될 풀 포지션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발판을 배치한 시점인 last spawn time인데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따가 발판을 재배치할 때마다 갱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발판을 언제 재배치해야 되는지 계산할 때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를 표현하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사용할 발판 게임 오젝트들을 미리 생성하는 start 메서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코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게임 오브젝트 수인 count만큼 의 공간을 가지는 게임 오브젝트 배열을 생성해서 platforms 변수에 할당해줍니다. 이걸로 배열이 생성이 되긴 했는데 배열의 각 원소에 오브젝트가 아직 할당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for문으로 countS만큼 for문으로 루프를 돌면서 발판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배열의 각 원소에 순서대로 할당을 해줍니다. 이 역할을 instance8라는 메소드가 해주는데요. 이 메소드가 인자를 3개 받죠. 플랫폼 프리팹이랑 풀 포지션이랑 쿼터니언 아이덴티티라는 걸 받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인자에는 복제할 원본 프리팹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 프리팹에 플랫폼 그 프리팹을 나중에 할당을 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플랫폼 프리팹을 복제 생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오브젝트를 복제 생성할 위치가 되는데요. 즉, 첫 번째 인자랑 두 번째 인자를 종합하면 플랫폼 프리팹을 풀 포지션이라는 위치, 그러니까 0,-20이라는 곳에 집어넣겠다라는 생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쿼터니언.점 아이덴티티라는 걸 집어넣는데요. 이것은 회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코드는
플랫폼 앤 프리팹을 0,-20배 회전 없는 상태로 복제 생성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발판 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 비트윈 스폰의 값을 0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첫 발판은 시작하자마자 배치되도록 라스트 스폰 타임도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현할 건 업데이트 메서드인데요. 여기서는 스타트 메서드에서 만든 발판 게임 오브젝트를 돌아가며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판 무한 배치를 구현할 겁니다. 이번에도 코드 먼저 적은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게임 오버가 된 상태에서는 발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구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게임 오버가 된 이후에는 발판 배치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if 문에는 그 게임 오버가 된 이후에는 그 if 게임 오버가 즉 true면 함수를 그냥 끝내버려서 더 이상 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if 문이 있죠. 여기서는 time.time이 last spawn time 플러스 time bespaw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time.time은 게임 시작 후 시간이 몇 초 경과했는지, 즉 현재 시점을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last spawn time 플러스 time bespawn은 일단 가장 최근에 발판을 배치한 시점, 즉 last spawn time에서 다음번 배치까지의 시간 간격, time bespawn 만큼 지났을 때의 시점, 즉 다음번 배치가 예약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time.time이 last spawn time 플러스 time bespawn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현재 시점이 다음번 배치가 예약된 시점과 같거나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if 문 블록이 실행되죠. 제일 먼저 last spawn time, 발판을 배치했으니까 last spawn time을 현재 시점으로 갱신을 해주고요. 즉 time.time으로 갱신을 해주고, 그리고 다음번 발판 배치까지의 시간 간격을 time bespawn으로 발판 배치 시점인 time bespawn을 time bespawn min과 time bespawn max 사이의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판이 배치될 로피인 yforce도 ymin과 ymax 사이로 설정을 해줍니다. 랜덤으로요. 그리고 재배치할 순번의 발판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했다가 다시 활성화를 해줍니다. 이러면 그 발판에 on enable 메서드가 실행이 돼가지고 리셋을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그 발판 오브젝트의 위치를 생성할 xforce, yforce로
Y포스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빼먹은 게 있군요. 그러고서 그 순번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순번이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순번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여기는 순번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이 아닌 0으로 초기화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플랫폼 스포너 스크립트 작성이 끝났으니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유니티 에디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성한 플랫폼 스포너 컴포넌트를 설정하고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랫폼 스포너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프리팹스 폴더에 플랫폼 오브젝트를 플랫폼 스포너 컴포넌트에 플랫폼 프리팹 필드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판 생성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된 발판 생성기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하면요. 그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발판의 높이와 활성화된 장애물 수는 매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씬창을 잘 관찰해 보면 발판이 무한 생성되는 게 아니라 3개의 발판 오브젝트를 계속 돌려 쓰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게임의 모든 코드와 게임 오브젝트를 완성했고요. 충분히 테스트한 다음 플레이 모드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일단 테스트할 때 확인해야 될 거는 일단 애니메이션이 적절한 상황에 잘 재생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배경이 잘 반복되고 새로운 발판이 주기적으로 게임 화면 오른쪽에 배치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캐릭터가 다가오는 발판을 향해 점프하고 무사히 착지할 때마다 점수가 1점씩 잘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여기 있는 UI가 잘 갱신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캐릭터가 낙사하거나 지금 여기처럼 장애물을 받았을 때 게임 오버 UI가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게임 사망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이 재생되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잘 작동한다면 플레이 모드를 해제하고 이제 게임의 배경음악을 추가하고 최종 출력물을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게임의 배경음악을 추가할 건데요. 사용할 배경음악은 프로젝트 창에 오디오 폴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뮤직 오디오 클립을 하이어라키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고요. 생성된 뮤직 게임 오브젝트에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에 루프를 체크해 주시면 게임 실행할 때 반복 재생할 배경음악 추가도 끝났습니다. 이제 게임의 모든 부분을 완성했으니 컨트롤 S로 씬을 저장하고 게임을 최종 빌드하도록 할게요. 근데 빌드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빌드를 저장할 폴더를 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유니런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폴더가 준비됐으면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빌드 세팅스로 들어가서요. 클릭하면 빌드 세팅스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dd Open Scenes를 클릭하신 후 그 다음에 Build and Run을 클릭하면 탐색 창이 뜨죠. 그리고 여기 이거를 유니런으로 설정하신 후 세이브를 클릭해 주시면 빌드가 진행이 됩니다. 빌드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빌드 따로 할 테니까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신 후 빌드가 종료된 후에 다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드가 끝나면 실행 파일이 지정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uniron.exe 이게 실행 파일인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유니티 런처가 실행되고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게임이 잘 실행된다면 이젠 진짜 끝입니다.
이번에 유니티로 게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간단한 게임 만들어보는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아니면 유니티에서 사용되는 혹은 제공되는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잘 이해되셨나요? 저도 제 나름대로 모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잘 해보려고는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해됐다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유니티 강의에서는 게임은 이런 과정으로 만들었었지 혹은 유니티엔 이런 기능이 있었지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게임 만들 때마다 갖다 쓸 수 있을 그 강의 자료를 갖다 쓸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 강의가 오디시 때 만들 게임 만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